자, 두 번째로 명령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명령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 문장 해석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올바르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이러한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Love the girl을 사랑하는 그 여자라고 해석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그 여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그 소년이 연필을 주었다. 그 소년이 연필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소년이 연필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자, 아이를 붙인 거죠. 아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붙여주는 순간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아이가 있다면 나는 그 소녀, 그 여자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었을 것이고 아이가 있다면 나는 그 소년에게 연필을 준다 라는 문장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갑자기 왜 어려워 보였냐면요. 선생님이 주어를 지웠던 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주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3 그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공부할 때에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1, 2, 3, 4, 5형식 각 형식별로 몇 가지씩의 문장을 드리면서 이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라,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 놓으시라, 최소한 영작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주문했던 것이 이 주어 없는 환경에 적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위해선 주어 없는 상태에서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이것이 파트 2로 넘어가서 4라운드에 접어들게 되면요. 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주어 없는 환경에 적응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요. 명령문이라는 걸 공부하기가 쉬워지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어가 없을 때 왜 그러한 실수를 하셨는지 말씀드린다면 주어가 없으니까 설마 이게 동사와 목적어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얘는 한번 꾸며볼까? 어떤 문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한번 꾸며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그 여자 이런 식으로 한번 꾸미는 걸 시도해 보신 것인데 사실 좀 아쉽지만 선생님이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막독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법적 규칙이나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를 바탕으로 지어내신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준동사라면 몰라도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아주 기초 공부할 때 주어라는 게 주어를 쉽게 인식하는 방법.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인 것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뭐였죠? 일반 동사 뒤에 명사 나오면 목적어죠. 그 정도 그 기초만 떠올려 보셔도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경우에 그 소년이 연필을 준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신 이유는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한번 주어로 골라 보신 거예요. 이것도 어떤 문법적 근거 없이 그냥 한번 골라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동사 뒤에 명사 뭐죠? 동사 뒤에 명사는 영어에서 일반 동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예요. 그리고 또 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얘도 또 목적어예요. 우리 동사 뒤에 있는 명사 중에 전치사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다 계통의 동사 뒤에는 주다라는 뜻의 그러한 계통의 동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2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것이 가능한데 첫 번째 목적어에 에게, 두 번째 목적어에 을을 붙인다라는 이런 문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소년에게 연필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올바른 해석이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이런 실수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나서 예전에 그 3-3의 마무리 부분 가셔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명령문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문장인데 모든 형식에 대해서 1, 2, 3, 4, 5형식 모든 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명령문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각 그 5가지의 문장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주어를 지우시고 동사를요.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문장이 전부 다 명령문인데 우리 평서문의 경우 하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명령문이라면 해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주어를 없앤 이유는요, 우리 보통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너에게, you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you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싶어서 이 you라는 건 다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만나시면 명령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1형식, 3형식 명령문을 먼저 관찰해 볼 건데, start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뒤에 now라는 부사가 있으므로 1형식 맞죠? 자, 지금 출발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필기 필요한데요,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와 있을 때에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허리업, 서둘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명령문 다음에 or는요, 또는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brush라는 일반 동사가 보이고 뒤에 your teeth라는 명사가 보이죠. 자, 3 times a day는 하루에 3번이라는 뜻의 부사일 건데, 자, 영어에서 일반 동사 보이고 그 뒤에 명사 보이면 이 일반 동사가 자, 뭐 seem이나 아니면 become 정도 아니라면, 그런 걸 제외한다면 일반 동사 뒤에 명사 보일 때 이 명사는 목적어라 불러주면 되고 이 동사는 타동사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동사하다 또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라고 해석을 하세요, 원래는. 자, 그런데 명령문이기 때문에 해라 라고 해석을 하시니까 너의 일을 닦아라, 너의 일을 닦아라, 이 일을, 목적어니까 너의 이 일을 닦아라, 하루에 3번이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형식 명령문을 보시면, 자, quiet가 원래 조용한인데 비동사를 만나면 조용하다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조용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late는 늦은 뜻의 형용사인데 비동사 만나서 늦다가 될 텐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don't 없이 be late였다면 늦어라 였겠지만 don't가 붙게 되는 경우에는요, 뭐 부정 명령문이라 해서 여러분들 뭐 이런 문법적인 그런 그 용어까지는 필요 없으시겠죠?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앞에 don't 붙어 있으면 해라가 아니고 하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don't be late 그러면 늦지 말아라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4형식 명령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때에도 주어가 없다 해서 좀 낯설어 하신 나머지 이 me를 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영어에서 주어가 일반 동사보다 뒤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있다면 당연히 목적어인데 명사가 또 나오므로 또 목적어 나왔네? 아, 목적어 2개인 문장? 4형식 문장이죠. 특히나 패스나 기브처럼 주다 계통의 동사까지 보이니까 분명히 4형식 문장이라서 첫 번째 목적어에 에게, 두 번째 목적어에 을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패스는 건네다 또는 건네주다 라는 뜻이니까, 자, 이제 명령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 그냥 해석해 본다면 나에게 뭐 그 소금을 건네주다가 되었을 텐데, 명령문이니까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나에게 그 소금을 건네줘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show라는 보여주다라는, 이것도 주다 계통의 동사이죠. 그 다음에 me라는 명사가 나오고 way라는 명사 2개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 to the station은요, 전치사 구로 만들어진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자, 정거장으로 가는 길, 우리 뭐 꾸미기 위해서 약간 의역 들어갔죠. 정거장으로 가는 길, 뭐 정거장을 향하는 길 정도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명사의 에게, 두 번째 명사의 을을, 그리고 show는 보여주다니까 보여줘라 명령문이잖아요. 보여줘라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자, 영어에서 이 길을 알려달라고 할 때 이렇게 show me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 3번 보시면 don't 붙었으니까 부정 됐겠네요. 뭐 줘라가 아니고 주지 말아라가 될 텐데, 첫 번째 명사의 에게, 두 번째 명사의 을을인데, 자, 여러분 이때는요, 사실 이 사형식 문장이라는 전보다 any의 해석이 더 우선시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필기에 넣으세요. any 플러스 명사는요, 해석이 어떤 명사도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 any가 어떤 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명사도. 그래서 이때에도 원래는 을을이지만 any 때문에 도를 붙이셔서, 자, 그들에게 어떠한 돈도 주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5형식 명령문. 자, 여러분들 이 5형식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어려운데 다행히
이 오형식 문장을 잘 구성하는 동사가 선생님이 교재에 적어드린 그 정도에 머무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뭐 요거 나왔을 때 오형식이다 라는 거 잘 익혀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 품사의 배열을 잘 관찰해 봤을 때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나왔으면 이러한 품사의 배열을 보였을 때 이거 몇 형식이라야 가능한가요? 혹시 이 형용사가 긴 목걸이인 경우에는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몄다 봐서 이런 식의 판단도 가능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긴 목걸이가 아니고 뭐 한 단어인 짧은 목걸이라면 이렇게 명사보다 뒤에 있을 리는 없겠죠. 꾸밀 거라면 앞으로 갔겠죠. 자, 그러면 짧은 녀석이 뒤에 있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하죠? 자,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무조건 목적어고,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비롯해서 형용사, 명사, R, to-R, ing, pp 등이 보일 때에는 오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목적격 보어다 라고 강의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보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오형식 동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보통은요, 오형식 하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만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 보어니 목적어니 하는 이름도 어찌 보면 조금은 추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셨을 때 도대체 내가 뭘 봐야 이게 목적어고 뭘 봐야 이게 보어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교재에 다뤄놨었는데, 자, 보어라는 이름만 알아두실 것이 아니고 이 보어 자리에 어떠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는 물론이고 형용사, 명사, R, to-R, ing, pp가 보이면 즉 명사 뒤에, 그러니까 동사 있고 명사 있고 그 뒤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이거 다 보어다, 오형식이다 라는 거 꼭 자세히 구체적으로 익혀 놓도록 하세요. 자, 동사 있고 동사 뒤에 명사 보이죠? 비어, 맥주라는 명사 보이는데 쿨, 차가운 이라는 형용사가 보여요. 자, 그러면 자,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이고 그 명사 뒤에 형용사는 보어겠죠? 자, 이 keep이라는 것이 오형식 동사인데 선생님이 그 오형식 문장을 잘 만드는 동사라고 추천해드린 그 교재의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실 때 여기만 하지 마시고 그거 잠깐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 정리가 되어 있냐면 keep OC 한 다음에 이때 C는 주로 형용사가 나오고 해석을 자, 두다를 게 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쩌면 처음에 보실 때 오형식 동사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에이,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공부를 처음 하는 동안은 그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암기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이 이 첫 번째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영문법 책은 보통 여러 번 복습해서 보게 되잖아요. 완전히 암기하게 될 때까지는 이 첫 번째 보시는 동안은 그렇게 넘어가셔도 괜찮다 보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복습하시는 동안은요, 선생님이 오형식 동사다 라고 추천해 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킵만 보더라도 킵은 뒤에 명사 나오고 해용사 나올 거야. 명사 나오고 해용사 나오는데 얘 목적어고 보어고 이거 오형식 동사고 해석은 두다를 개야 아니면 만들다를 개야 라는 게 막 파파팍 이 불꽃처럼 떠오르셔야 어느 정도의 그 영어 실력에 도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리해둔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것에 따라 보면 자, 두다를 개니까 자, 맥주를 차게 두어라 명령문이니까 그 맥주를 차게 두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왜 차가 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해석이 차게로 되느냐, 이거 원래 오형식은 원래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오형식 강의 때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자, 리브도 마찬가지인데 리브 다음에 자, 리브 다음에 명사 있고 형용사 있는 경우 아마 이 리브도 keep 밑에인가 적혀 있던가 할 텐데 리브 다음에 명사 있고 형용사 있다면 동사 뒤에 명사라서 이 명사도 목적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도 얘도 보어예요. 그래서 이 리브도 오형식 동사로서 keep이나 마찬가지로 두다를 개 또는 만들다를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다를 개 뭐 그 문을 열려있게 두지 말아라. 그 문을 꼭 개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문을 열린 채로 두지 말아라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문장 해석 혹시 되시나요? 3번 문장? 3번 문장 보세요. 동사 뒤에 명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게 만약에 3형식 문장이라면 동사 있고 명사 있고 그 뒤에 어떻게 전개돼야 되죠?
3형식 문장이면 동사 있고 명사 있고 문장이 거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나와도 수식어인 부사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 있고 명사 있고 그 뒤에 선생님 조금 전에 보여드린 명사, 형용사, R, to R, ING, PP 이런 것들이 보면 5형식 문장이고 그러한 것들은 목적격 보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므로 이 to raise your pay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보어. 이 명사는 목적어고요. 그리고 ask 목적어 to R 이것도 그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 ask 목적어 to R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를 참고하시면 ask OC인데 이때 C로서 to R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to R만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때 해석이 요청하다, 에게 라고입니다. 요청하다, 에게 라고. 자, 여러분들 하나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 ask가 4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인데 5형식 동사인 ask는 묻다, 질문하다가 아니고 요청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자, 그 보스에게 to raise your pay, 너의 봉급을 올려달라고. 자, 라고니까 너의 봉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해라. 자, 뭐 뒷북직히 하면 요청해라. 그 보스에게 너의 봉급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장 볼게요. 레스토랑에서 don't let, 우리 let이 나왔네요. let. let은 이렇게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이요. 오가 시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 let은 하다나 허락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let이라는 것이 make와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를 사역동사다라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키다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이 let은요 사실 시키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 let은 시킨다기보다는 이 let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말 중에 허락하다와 제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명령 다시 시키다가 아닌 허락하다랑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let OC 같은 경우는요 뭐랑도 같냐면 그 allow 목적어 to R이나 let 목적어 R이나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한번 필기해 보세요.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은 allow 목적어 to R하고 거의 같다. 이 let을 시키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허락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장을 보시면 don't let 이라는 동사가 있고 your children 이라는 목적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요. 이 5어를 사이에 두고 보어 1번과 보어 2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let의 특성에 맞게 보어 자리는 동사 원형이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거나 점프 어라운드 뛰어 돌아다니다라는 얘기니까 뛰어 돌아다니도록. 자,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거나 뛰어다니도록, 너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장 보시면요, let me, 우리 가도록이니까 원형 보이시죠? let me 허락해주세요 내가, let me 허락해주세요 내가, fill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사실 지금 주세요까지는 아니고 약간 허락해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허락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그 정도 느낌까지 좀 넣어서 선생님이 이 존댓말처럼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허락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 다음에 자, 허락해주세요 내가 introduce myself, 나 자신을 소개하도록. 자, 이만큼이 다 보어죠. 우리 또 예전에 그 5형식 공부할 때 이 목적격 보어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조금 전까지는 명령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부탁하기를 공부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령문이라는 것이 1, 2, 3, 4, 5형식에 대해서 전부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각 형식별로 명령문을 한두 개씩 다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람에 우리가 참 좋은 기회로 이 3-8 우리 파트 1을 마무리하면서 그 문장 형식에 대한 이 복습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필기를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드렸다기보다는 필기를 좀 막 이렇게 해드린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다 따라오셨다면 그 전에 복습을 좀 충실히 하신 편이라 볼 수 있겠고,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 드시는 분은요, 이 문장 형식 그 부분의 공부를 조금 미진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선생님이 필기했던 그런 내용에서 내가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참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기검사를 통해서 내 신체에 조금 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모르신 채로 파트 2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파트 2에서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파트 2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문장 형식편은 꼭 다시 한번, 만약에 조금 전에 이 명령문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파트 1 중에서 문장 형식 3-3 단원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신 다음에 파트 2로 넘어오시도록 하세요. 자, 복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명령하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부탁하기 공부할 건데, 이 부탁하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명령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 명령문 있죠? 그 앞에다가 please나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따위를 붙이시면 이게 이제 명령이라기보단 부탁이 돼요. 그래서 해석을 뭐 하세요나 해줄래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16번에 3번 문장 정도만 해석해 보신다면 could you, 만약에 could you가 없었다면 say that again. 자, 동사 다음에 있는 명사, 목적어겠죠. 목적어는 보통 을를로 해석이 되니까, 자, 영어의 목적어가 항상 을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marry 같은 동사가 있다면 그 목적어와 결혼하다, 뭐 엔터가 있다면 목적어로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을를이 아닌 게 목적어에 붙는 경우도 있었죠. 자, say that, 그것을, 지금은 뭐 일반적인 경우네요. 목적어에 을을 붙이는 그것을 말해라, 다시, 다시 그것을 말해라, 말해라 그것을 다시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러한 명령문의 앞에 여러분들이 could만 붙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문장 앞에다가 please,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정도만 붙여갖고 말씀하시면요, 상대방한테 해라가 아니고 할래? 이 정도로 느낌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부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say that again, 그것을 다시 말해라 인데 could를 붙이시면 그것을 다시 말해줄래요? 이런 식의 부탁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화 공부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과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이죠. 이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이렇게 그 멈칫멈칫 하시지 마시고 자신있게 could you say that again 이라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말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please와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말고 would you mind라는 것을 명령문 앞에 붙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would you mind는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mind라는 동사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그 명령문으로 만들었던 것을, 그 동사 원형을 그냥 이렇게 나비려 두시면 안 되고요. would you mind를 명령문 앞에 붙이시게 될 때에는 그 동사 원형을 RING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would you mind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냐면, 괜찮으시다면, 아니면 죄송하지만 정도의 마음을 담아주는 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냥 would you mind 없이 call me라고 보죠. call me, 나에게 전화해. 이때는 동사 뒤에 명사라서 목적어 맞는데 해석이 을를이 아닌 에게가 더 자연스럽네요. 나를 전화해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나에게 전화해, 나에게 전화해. 이 in advance는 미리 라는 수거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before you come은 너가 오기 전에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가 오기 전에 미리 나에게 전화해 라고 되면 이게 명령인데, 그 앞에 would you mind를 붙이면 이제 부탁이 되겠죠. 그래서 자, 괜찮으시다면 나에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 죄송하지만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 mind가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꺼리다 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자, 꺼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이 마인드 뒤에 있는 동작을 하는 것을 꺼리냐? 라는 질문이 되는데, 우리 보통 상대방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야, 그거 해줄 거지? 라고 묻는 것보다, 너 이렇게 하는 걸 좀 꺼리니? 라고 물으면 굉장히 정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명령문 앞에 우주 마인드를 붙여주면 이 정중한 부탁하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마인드의 뜻이 꺼리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우주 마인드로 질문을 해올 때는 대답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꺼리냐고 물어본 거니까.
자, 꺼리냐고 물어본 거니까 수락하실 때에는 오히려 꺼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not이 들어간 이러한 표현들을 해주셔야 그 사람의 그 어떤 부탁을 수락하시는 게 되고, 또 이제 yes가 들어간 뭐 of course나 yes 이러한 표현들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래 꺼린다 라는 표현으로서 그 부탁을 거절할 때 쓰시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에는 해줄래? 라고 물었을 때에는 수락할 때 yes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이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수락할 때 no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of course not이나 뭐 no I don't mind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 부탁을 수락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유하기인데요. 권유는 여러분들이 또 명령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문장의 앞에다가 why don't you 또는 let's not 정도를 붙이시면 하는 것이 어때? 또는 하자, 하지 말자 라는 의미로 약간 느낌을 바꿔볼 수 있겠는데, 자, take a rest 그러면 뭐 take a rest 휴식을 취해라 라는 명령문일 텐데 why don't you가 붙음으로써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라는 식의 어떤 권유하는 문장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냥 help 하면 도와라 이건데 let's help 그러면 돕자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온 명사인 이 man이 목적어라서 그 장애인을 돕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let's bother면 괴롭히자였을 텐데 let's not bother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자가 되겠네요. 괴롭히지 말자 그녀를. 그리고 자, 4번 문장도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우리 let's force면 강요하자인데 let's not force라서 강요하지 말자가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암기해 놓으시면 참 좋아요. 그 우리가 문장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게 돼요. force 명사 투알, 아까 봤던 ask 명사 투알이나 마찬가지로 이때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고 목적어 뒤에 투알 나오면 보어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3-3 단원에서 교재에 마련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force나 ask 등은 이 5형식 문장을 잘 만드는 동사라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부 다 해석은 에게 라고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목적어에게 투하하라고 요청하다, 목적어에게 투하하라고 강요하다. 그러니까 자, 그에게 술 마시라고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은 이 4번 문장을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술을 잘 못해요. 술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잠이 너무 와가지고 이 사회생활 하는데 막 곤란할 정도로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술 좀 잘 마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인데, 어쨌거나 못 마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랍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령문에 대한 공부를 맞춰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 각 문장 형식들을 여러분들께 복습시켜 드리느라고 설명이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각 문장 형식에 대한 독해만, 특히나 주어가 없을 때에도 잘 독해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명령문이라는 건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이 명령문에 대해서 암기하실 건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라는 것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이 폭 넓게 본다면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감탄의 느낌만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감탄문이 아닐까, 이 감탄의 느낌만 집어넣는다면 그러한 문장들이 전부 감탄문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우리가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감탄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앞에 how를 붙임으로써 이 감탄문 만들기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이 how의 뜻이 정말로 또는 뭐 진짜로 또는 뭐 매우 정도의 의미가 이 how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정도도 how 옆에다가 필기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자, beautiful 하면 아름답구나 하지만 이 how beautiful 하게 되면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런데요, 이 beautiful이 혼자 있을 때는 뭐 문장이 아니니까 괜찮았겠지만 이 how beautiful처럼 문장 속의 형용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how를 붙여서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뭐 정말로 뜻의 how를 붙여서 강조하실 때에는요, 그 how와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를 함께 문장의 처음으로 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린 거죠. 이 감탄문이란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그 앞에 강조를 위해서 정말로 또는 진짜로 매우 정도의 뜻을 가진 how를 붙여서 문장 처음으로 이동시켜 만든 문장이 감탄문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you are beautiful을 감탄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how 붙이셔서 문장이 앞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beautiful you ar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텐데, 자, 원래는 you are beautiful이라서 당신 아름답다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지금 정말로 진짜로 정도가 추가된 것이니까 진짜 아름답다 당신은, 또는 뭐 당신은 진짜로 아름답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녀는 달린다 빠르게, 뭐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 라는 문장인데, 이 fast 빠르게 뜻의 fast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짜로 뜻의 how를 붙여서 문장 처음으로 옮겨서 how fast she runs라는 감탄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정말로 빠르게, 진짜로 빠르게 그녀는 달린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엑서사이즈 18번에 1번하고 2번 문장 먼저 보시면은 이 foolish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정도의 뜻이 있는 형용사인데, 원래는 감탄문 만들기 전에는 you are foolish 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 바보야, 너 어리석어,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때 뭐 어리석은 이라는 형용사 앞에 how를 붙여서 문장 처음으로 옮겨서 이러한 감탄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자, 너 진짜로 어리석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네요. 뭐 직독직해까지 하신다면은 정말로 어리석다 너는,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2번 정말로 진짜로 귀엽다 그 아기는,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장 보시면요, 이 often이라는 것이 자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how often 하면 진짜로 자주, 정말 자주 너는 먹는다 햄버거를 하루에 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기타 뭐 다른 참고서들에서 이 감탄문 해석하실 때 뭐 꾸나 뭐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유도해서 어떤 독백하는 느낌이 나도록 해석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독백하듯이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꾸나 이게 아니고 그냥 다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감탄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 붙어있는 이 how의 뜻이 정말로 진짜로 매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곳이 핵심이지, 뭐 꾸나도 상관없고 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how fast she runs 같은 문장도 진짜로 진짜로 빠르게 그녀가 달리는구나, 이렇게 꼭 독백하는 것처럼 달리는구나 막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빠르게 그녀는 달린다 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다 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이 이 전 페이지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에는 how로 강조한다는 거 공부하셨는데, 자, 감탄문 만들기 할 때 여러분들이요, 명사를 강조하고 싶으시다면은 what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이때 what 역시도 정말로 진짜로 매우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surprise 하면 놀라운 일이란 뜻의 명사인데, 자, what a surprise 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놀라운 일이다, 이 정도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이 nuisance는요, 그 귀찮은 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what a nuisance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귀찮은 일이다,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죠. 이때 형용사가 있으니까 how로 강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강조를 해야 되나 라고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형용사가 있다는 사실보단 형용사가 꾸미고 있는 명사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명사가 혼자 있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건 이때 what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what 붙이셔서 강조하시면 what an excellent idea가 되어서 정말로 훌륭한 생각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 자, 만일 문장이라면요, 문장이라면 여기에다가 what을 붙이셔가지고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야 감탄문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자, 정말로 훌륭한 생각이다, it is,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엑서사이즈 19번 함께 독해해 볼게요.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노래의 영어 그 팝송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진짜로 놀라운 세상이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2번 정말로 진짜로 맛있는 저녁 식사다,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원래 문장이 This is a delicious dinner였을 거예요. 이것은 맛있는 저녁 식사이다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이때에 what이 붙어서 정말로 라는 단어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진짜로 맛있는 저녁 식사다, 이것은. 어순도 조금 바뀌긴 했죠. 자, what a nice car, 진짜로 훌륭한 차다.
다시. 진짜로 훌륭한 차를, 왜냐면요, 이 비동사였으니까 바로 그냥 이 비동사가 주어였고 비동사였고 보어였으니까 그냥 다로 끝내도 됐었을 텐데 지금은 이 비동사를 포함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자, what a nice car. 정말로 훌륭한 차를, 왜냐면 have의 목적어죠. 여러분들 what으로 강조하기 이전의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You have a nice car 라는 문장으로서 당신은 훌륭한 차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훌륭한 차 앞에다가 what을 붙여서 문장 처음으로 이동시킨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 목적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로 훌륭한 차를 당신은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4번 같은 이유가 될 텐데 같은 원리로 정말로 어리석은 실수를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 자 5번 자, 여러분들 have lived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가 이 파트 2 4라운드 가서 완료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게 될 동사인데요. 이 have lived의 뜻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금은 살아왔다 라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세요. 자, what a tough life. 진짜로 거친, 진짜로 고된 인생을 나는 살아왔다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자, 감탄문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다른 영문법 교육에서 감탄문 하면 무조건 how 형부주동, what 혁명주동을 그냥 외우라고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공부하신 적이 있으셨죠? 자, 여러분들 물론 이 감탄문의 어순인데 감탄문의 어순을 암기해 놓으시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감탄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문장이 생성되는 원리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친숙했던 이런 평서문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 how 붙여서 문장 앞으로, 그리고 또 이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는 그 형명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도 what을 붙여서 문장 처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어순이 나왔구나 라고 원리까지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거나 영작을 하실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부정문만큼은 이러한 이름들과 나란히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문문 공부하기 이전에 공부했던 모든 문장이 사실은 평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서문이라는 것은 뭐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문장을 다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냥 평범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문장, 질문할 때 사용하는 문장,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문장, 감탄할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서 이러한 이름들은요, 어떤 그 문장의 용도별 갈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정문은요, 용도별 갈래가 아니라서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이름들과 나란히 등장하는 건 사실 좀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부정문은요, 용도별 갈래가 아니고 그 서술 방식이 뭐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에 따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정문이라는 개념은 평서문 속에서도 긍정문과 부정문을 나눠볼 수 있고, 의문문도 뭐 긍정문과 부정문, 그 다음에 명령문도 뭐 긍정문과 부정문, 그러니까 해라 하면 긍정 명령문이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이렇게 부정 명령문이 되지 않겠어요? 뭐 감탄문도 마찬가지로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모든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다 긍정과 부정을 나눠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부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이것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의 종류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이 부정문을 여기에 올린 것은 사실 뭐 어디에 놓아야 될지 적절한 위치를 못 찾아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부정문 만들기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정문 만들기는요,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파트 1을 공부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부정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나 이 산재에서 여기저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의미로 이 부정문 만들기, A번 부정문 만들기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 자, 부정문 만드는 법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동사의 시제, 단원에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미래, 현재, 과거형으로 나누어서 뭐 will이 있는 경우 will not으로, 비동사는
뭐 am not, are not, is not 이런 식으로 not을 붙여서 그리고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don't, doesn't, didn't, 따위를 그 일반 동사의 앞에 붙여서 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자, 우리 국어에서는요, 이렇게 동사를 부정하는 방식은 우리도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동사가 부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번 해석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요. 우리의 어휘 중에는 그 명동형부 중에서 명동형부 4가지 중에서 이 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자 보세요.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 자체에 부정적인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품사가 있어서 있는 바람에 사실상 그 문장 속에 동사는 긍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품사들이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갖고 문장 전체가 부정돼 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국어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식으로 이 독해 요령을 알려드렸었냐면 자, 뭐 예를 들어 하들리 같은 경우에 거의 않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이 하들리를 보시는 순간은 거의라는 해석만 하시고 이 않다라는 느낌은 동사에게 주어서 동사를 부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식으로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들리, 스케어슬리, 베얼리, 레얼리, 셀덤, 네버 다 이미 공부하신 적 있어요. 그죠? 어디선가에서 다 봤던 단어들이 다 생각나시죠?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 단어만 더 추가해서 알려드린다면 no longer라는 단어도 있겠어요. 얘도 더 이상 않다여서 여러분들이 no longer를 보시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만 해석을 하시고 이 no longer라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요 동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가 아니고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no longer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자, 다음으로 부정의 의미가 담긴 부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의 의미가 담긴 명사도 있는데요. 자, neither나 none의 뜻은 뭐였죠? neither나 none. 우리 이건 최근에 공부했던 건데 하나도 아니다, 하나도 않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either나 none을 보실 때에는 하나도 라고 해석만 하시고 그 않다는 동사를 주셔가지고 동사 자체는 긍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동사를 주셔가지고 해석할 땐 동사를 부정하듯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thing은 이것은 사실 anything 플러스 not이다라고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hing을 보시게 되면 해석은 anything만 하세요. 어떤 것도 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 not은요 동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nothing을 보셨으니까 anything만 해석하세요. 어떤 것도 자, 지금은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스틸리스 오브 더 레이크는 그 호수의 고요함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 nobody는요 역시나 anybody 플러스 not 정도로 보셔서 자, nobody를 보시면 anybody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도 이 anything은 어떤 것도였으니까 이 anybody는 어떤 이도 하지 않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괄호 4번 부정의 의미가 담긴 형용사도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few하고 little를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no도 품사를 굳이 따지자면 이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명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no friend가 이 no가 이 friend를 꾸미는 형용사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no는요 여러분들이 any 플러스 not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보면은 자, 원래 seems to 해보면 우리 일반 동사 앞에 seems to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일반 동사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는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no friend이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하듯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자, 이 no friend는요 no에 대해서 any만을 해석하시고 이 not은 동사를 주신 거니까 어떤 친구도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친구도 뭐 한 명의 친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2번 우리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었죠. 이때 이 없는 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비동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실제로는 긍정이 되어 있지만 부정된 것처럼 있다가 아닌 없다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 few를 보실 때는 거의만 해석하셔가지고, 자 뭐 도로에 거의 차가 대활하지만 이 부정적인 느낌이 동사로 왔겠죠. 그래서 거의 차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참 독특했지요. 영어에는 동사만 부정하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명동형부 중에서 동사를 뺀 명형부에도 이미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품사, 단어들이 있어서 그러한 단어가 문장 속에 쓰인 경우 동사에 굳이 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오히려 뭐 이런 경우 동사가 부정되면 좀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동사는 긍정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동사로 전가되어서 동사가 부정된 듯 해석하시고, 그 나머지 단어들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뺀 뭐 어떠한 또는 뭐 거의 이런 정도의 해석만 그 단어를 보실 때 해석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 방법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군데군데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데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이 부분 부정 얘기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영어에서요 전부나 항상 등등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부정되어 있다면 부분 부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영어에서 전부나 항상 등등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뭐 wholly, always, all, every, both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wholly는 전적으로 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엑서사이즈 23번 문장에서 not이 없을 때 I am wholly responsible for the damage면 그 피해에 대해서 I am wholly responsible, 나는 전적으로 책임있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있다, 이런 해석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not이 추가되면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나는 그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없다, 자 전적으로 책임없다 라고 해석을 해 보시게 되면 1번 문장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자 전적으로 책임없다라는 건 전체를 다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전체를 또는 전부를 항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을 때 not이 추가되게 되면은 전체가 전부 부정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부정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전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가지고 23번의 1번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올바른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하기, 이게 바로 부분 부정이라는 것인데, 자 3번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우리 동사로 make가 보이는데 이 make를 꾸미려고 always가 나왔나봐요. 그리고 부정하려고 does not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 부분을 크게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또 어디를 살펴보냐면, 자 우리 그 비교급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이 비교 대상 어구가 시작되는 than이나 as 앞에서 끊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쉬어주시고, 자 그리고 reasonable은 뭐 합리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스펠링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교급 최상급 만들 때 뭐 긴 스펠링의 경우에는 ER, EST 붙이는 것이 아니고 more이나 most 붙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more reasonable은 더 합리적인 이란 뜻이에요. 더 합리적인 decision, 결정. 자 그러면 3번 문장 해석해 보시면 group of people이니까 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 항상 만드는 것은 아니라 더 합리적인 결정을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개인보다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개인이 오히려 집단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분 부정까지 공부를 해 보았는데, 자 이것으로써 이 부정문도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3-8 단원인 의문문, 또 우리 뭐 배웠나요? 명령문, 감탄문, 부정문이 전부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고 드디어 우리 파트 1 강의도 끝나는 순간인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부정의 의미가 이미 담긴 경우 그 부정의 느낌을 동사를 줘서 동사를 부정하듯 해석한다 라는 거 정리해 드렸고, 자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이해한다,
부분 부정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뭐 always, wholly, 뭐 every 그러한 단어들이 있을 때 not이 보인다면 전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전체 부정이 되는 거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분만 부정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를 다 부정하실 때에는요 뭐 always하고 not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그냥 never 결코 아니야 나는 결코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never나 아니면 자 한 명도 아니다 라는 뭐 그 정도 영작을 위해서는 neither나 자 none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결코 아니야 한 명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부정되는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